여러분, 잠깐 솔직하게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냉장고 어딘가에 토마토 한 알 두셨거나 아니면 마트에서 장 보실 때 건강을 생각하며 토마토 한 봉지 집어드신 분 계시지요? 그러면서 속으로 이런 생각하셨을 겁니다. 토마토가 몸에 좋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먹으면 더 좋지? 하고요. 그런데 오늘 그 생각 자체가 사실 반쯤은 틀렸다고 말씀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진료실에서 환자분들께 가장 많이 들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 매일 토마토 먹거든요. 설탕 조금 뿌려서 차갑게 먹으면 정말 맛있더라고요. 혈관에 좋다고 해서 꾸준히 챙겨 먹고 있는데 맞지요?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이에요. 토마토는 정말 훌륭한 식품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드셨을 때 실제로 몸에 흡수되는 토마토의 핵심 성분이 얼마나 될 것 같으십니까? 10개를 드셔도 그 귀한 성분 중에서 여러분 혈관에 실제로 닿는 양은 10개짜리 토마토 하나 분량에도 못 미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좋다는 건 알고 드시는데 왜 몸은 예전과 다름이 없을까? 그 이유가 토마토 자체에 있는 게 아니라 먹는 방법에 있다는 것을요. 경주에 사시는 김옥순 선생님 이야기를 먼저 해드려도 되겠습니까? 74세 되신 분으로 젊은 시절 초등학교 선생님으로 평생 아이들을 가르치셨고 정년 후에는 경주 남편의 고향으로 내려가 조용히 지내고 계신 분이에요. 제가 2년 전 건강강좌에서 처음 뵌 분인데 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님, 저 오이, 당근, 토마토 다 먹고 있어요. 그런데 왜 혈압은 그대로고 시력은 자꾸 나빠지는 거죠? 그때 제가 드린 질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마토 어떻게 드세요? 라고요. 선생님은 자신있게 대답하셨지요. 설탕 조금 뿌려서 차갑게 냉장고에서 꺼내 먹지요. 원래 그렇게 먹는 거 아닌가요? 거기서 저는 아 하고 알았습니다. 선생님은 그동안 토마토를 드신 게 아니었습니다. 토마토를 드신 것처럼 보였지만 토마토 안에 든 핵심 물질은 거의 통째로 흘려보내고 계셨던 거죠. 바로 이것이 오늘 제가 풀어드리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토마토를 드신다는 것과 토마토의 힘을 실제로 몸으로 받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왜 그런지 천천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으면서 몸 안에서 가장 조용히 가장 위험하게 진행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프지도 않고 증상도 없습니다. 그냥 조금씩 매일 밤 잠자는 사이에도 계속 진행됩니다. 혈관 안쪽 벽이 녹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숨을 쉬는 동안 몸속 세포들은 산소를 이용해서 에너지를 만듭니다. 그 과정에서 부산물로 활성산소라는 것이 생겨납니다. 아주 작지만 파괴력이 강한 이 녀석들이 혈관 벽세포를 공격하면 처음에는 아주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그 상처에 콜레스테롤이 끼어들고 염증이 생기면서 혈관 안쪽이 점점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오래된 수도관 안에 물대와 녹이 켜켜이 쌓이는 것과 똑같습니다. 처음에는 물이 조금 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이다가 어느 순간에는 아예 막혀버리지요. 그게 혈관에서 일어나면 심근경색이 되고 뇌경색이 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대학교 연구팀이 55세에서 80세 성인 56명을 3년에 걸쳐 추적한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에 토마토를 110지 이상, 즉 큰 토마토 하나 정도를 꾸준히 드신 분들이 거의 안 드신 분들에 비해서 고혈압 발생 위험이 36%나 낮았습니다. 이 연구는 유럽 심장병 예방학회지에 실렸습니다. 36%면 약 3명 중 1명꼴로 고혈압을 피했다는 뜻이니 결코 작은 숫자가 아닙니다.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글씨가 흐려지고 사랑하는 가족의 얼굴이 뿌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우리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러려니 하고 넘깁니다. 그런데 이 흐려짐의 뒤에도 역시 활성산소가 있습니다. 눈 안쪽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황반이라는 부위가 조금씩 손상되는 황반변성. 이것이 한번 자리를 잡으면 되돌리기가 어렵습니다. 기억도 그렇습니다. 방금 뭘 하려고 했더라. 아까 그분 이름이 뭐라고 했지. 이런 깜빡임이 잦아지는 것도 뇌신경 세포가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혈관이든 눈이든 뇌든 피부든 결국 뿌리에 있는 원인은 하나입니다.
활성산소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이 우리 몸 곳곳을 갉아먹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도둑을 막을 무언가가 필요하지요. 그것이 항산화 물질입니다. 자연계에는 여러 가지 항산화 물질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강력한 것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바로 토마토의 붉은 색소, 라이코펜입니다. 라이코펜은 현재까지 알려진 카로티노이드계 항산화 물질 중에서도 베타카로틴보다 2배 이상 강력한 항산화 능력을 가진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혈관벽을 튼튼하게 하고 염증을 가라앉히고 혈압을 조절하고 뇌와 눈을 지키는 이 라이코펜이 우리 토마토 안에 가득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 나옵니다. 라이코펜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트랜스형과 시스형이라고 합니다. 생토마토 속 라이코펜의 대부분은 트랜스형입니다. 이 트랜스형은 몸에 들어와도 장벽을 잘 통과하지 못합니다. 세포막 구조상 장점막에서 잘 흡수가 안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시스형 라이코펜은 장점막에 훨씬 더 쉽게 달라붙고 혈관 속으로 흡수되는 속도가 트랜스형과 비교해서 크게 높습니다. 그러면 시스형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열을 가했을 때 만들어집니다. 토마토에 온기를 주면 트랜스형 라이코펜이 시스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토마토 세포벽이 부드럽게 열리면서 그동안 갇혀있던 라이코펜이 바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미국 코넬대학교 연구팀이 이것을 실험으로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다. 87도에서 2분간 가열했을 때 흡수 가능한 라이코펜이 6% 증가했고 15분 가열했을 때는 17%, 30분 가열했을 때는 무려 35%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생토마토를 드레싱도 없이 생으로 드실 때와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실 때를 비교하면 혈중 라이코펜 농도가 3배 이상 차이 난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반복 확인된 수치입니다. 3배입니다. 똑같은 토마토 1개인데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우리 혈관이 받는 혜택이 3배가 달라집니다. 김옥순 선생님이 매일 드셨던 그 차갑고 설탕 뿌린 토마토, 그 안에서 실제로 흡수된 라이코펜은 제대로 드셨을 때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평생 몸 생각해서 드셨는데 효과가 반도 안 됐다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드셔야 하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맞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채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토마토만큼은 예외입니다. 토마토는 가열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올라가는 거의 유일한 식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어떻게 익히느냐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프라이팬에 올리브유를 조금 두르고 슬라이스한 토마토를 살짝 볶아 드시는 겁니다. 5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니면 국이나 찌개에 토마토를 한두 개 넣어 끓이셔도 됩니다. 우리 전통 된장찌개에 잘 익은 토마토 1개 넣어 보셨습니까? 맛이 살아나면서 국물이 부드러워집니다. 토마토를 갈아서 따뜻하게 드셔도 좋습니다. 특히 아침에 위가 편치 않은 분들은 조금 따뜻하게 데운 토마토즙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해보세요. 오히려 위점막에 부담이 덜합니다. 통조림 토마토를 활용하시는 것도 훌륭한 방법입니다. 통조림 토마토는 이미 열 처리가 된 상태라서 라이코펜 흡수율이 생토마토보다 높습니다. 게다가 신선한 토마토보다 훨씬 저렴하고 언제든지 있습니다. 국이나 볶음 요리에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반드시 기름과 함께 드세요. 라이코펜은 물에는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름 없이 드시면 라이코펜이 장에서 흡수되기 어렵습니다. 기름과 함께 드셔야 라이코펜이 기름에 녹아들어 장 점막을 통과합니다. 올리브유가 가장 좋습니다. 토마토에 올리브유를 둘러 가열하면 앞서 말씀드린 라이코펜 흡수율 향상에 기름의 효과까지 더해져서 생토마토 그냥 드실 때보다 흡수율이 최대 9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9배입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장수하는지, 지중해식 식단이 왜 그렇게 좋다는지 아마 이 대목에서 짐작이 가실 겁니다. 그들은 오래전부터 토마토와 올리브유를 함께 먹어왔습니다. 과학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조합이었던 겁니다. 해바라기 씨유나 참기름도 식물성 기름이니 괜찮습니다. 다만 버터나 삼겹살 기름처럼 동물성 지방은 피해주세요. 혈관에 부담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동물성 지방은 피해주세요. 세 번째입니다. 껍질째 드세요.
많은 분들이 토마토 껍질이 질기다고 벗기고 드시는데 사실 껍질 안쪽에 귀한 것이 들어 있습니다. 케르세틴을 비롯한 플라보노이드 성분들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염증을 낮추고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이 되는 성분들이지요. 껍질이 거북하시면 토마토를 뜨거운 물에 30초 정도 담갔다가 건지시면 껍질이 아주 부드럽게 벗겨집니다. 그 상태로 익혀서 드시면 됩니다. 네 번째입니다. 방울토마토를 활용해 보세요. 방울토마토는 작아 보여도 라이코펜 함량이 큰 토마토보다 높습니다. 완전히 빨갛게 익은 다음에 수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 농무부 데이터에 따르면 같은 중량 기준으로 생토마토에 비해 라이코펜 함량이 약 1.5배 높습니다. 그리고 방울토마토에는 아주 실용적인 활용법이 하나 있습니다. 식사를 시작할 때 방울토마토를 먼저 드세요. 식사 전에 토마토를 드시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완만하게 눌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혈당 조절이 걱정되시는 분들께 특히 도움이 됩니다.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면 충분합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토마토 페이스트를 활용해 보세요. 이것은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방법인데 생토마토를 백지 기준으로 비교하면 토마토 페이스트는 라이코펜 함량이 생토마토보다 12배나 높습니다. 열 처리와 농축 과정을 거치면서 라이코펜이 그 안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시중에서 파는 무염 토마토 페이스트 한 스푼을 국이나 찌개에 넣어 드세요. 거부감 없이 드실 수 있고 라이코펜 섭취량은 크게 올라갑니다. 물론 가공식품이니 나트륨이 없는 것으로 고르셔야 합니다. 이번에는 함께 드시면 더 좋아지는 음식 이야기입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첫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 속에는 베타카로틴이라는 또 다른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근의 베타카로틴도 토마토의 라이코펜과 마찬가지로 기름에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마토와 당근을 올리브유에 함께 살짝 볶아 드시면 두 가지 항산화 성분을 한꺼번에 최대로 흡수할 수 있습니다. 혈관도 지키고 눈도 지키고 피부도 지키는 두 개의 방패가 함께 작동하는 겁니다. 시장에서 토마토 한 봉지 살 때 당근 두세 개 함께 사오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양파입니다. 이것은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조합입니다. 양파 속에는 퀘르세틴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이 라이코펜의 혈관 보호 효과를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양파의 황화합물은 콜레스테롤이 혈관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토마토와 양파를 함께 볶아 드시면 혈관 청소 효과가 커집니다. 우리 전통 요리인 토마토 달걀 볶음에 양파를 넣어 드시면 영양학적으로 훌륭한 조합이 됩니다. 함께 드시면 좋은 음식. 세 번째는 달걀입니다. 달걀에 들어있는 지방이 라이코펜의 흡수를 돕습니다. 그리고 달걀 속 루테인과 지아잔틴 성분이 토마토의 영양 성분과 함께 눈 건강을 지키는 시너지를 냅니다. 달걀 2개를 스크램블 에그로 만들 때 토마토 반 개를 함께 볶으시면 됩니다. 간단하고 영양가 높은 아침 식사가 됩니다. 자, 이제 중요한 이야기 하나를 드려야겠습니다. 그동안은 토마토를 드셨을 때 좋은 분들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사실 토마토가 모든 분께 똑같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오히려 좋은 마음으로 드셨다가 불편해지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은 꼭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먼저 콩팥이 약하신 분들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박영호 선생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69세 되신 분으로 20년 넘게 공장에서 기술자로 일하셨고 지금은 은퇴하신 분입니다. 1년 전 건강검진에서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몸에 좋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방울토마토를 매일 한 팩씩 드셨습니다. 몇 달 후 다시 검사를 받으셨는데 혈중 칼륨 수치가 올라가 있었고 의사 선생님께 토마토를 너무 많이 드신 게 원인 중 하나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토마토에는 칼륨이 꽤 많이 들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토마토 하나에 칼륨이 230에서 250mg 정도 들어 있는데요. 건강한 콩팥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잘 걸러내버립니다. 그런데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칼륨을 충분히 배출하지 못합니다. 혈액 속에 칼륨이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 생기고 심하면 심장 부정맥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성 콩팥병이 있으신 분, 신장 기능 수치가 낮게 나온 분, 혈액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은 토마토를 제한하셔야 합니다. 특히 토마토 케첩이나 토마토 주스, 토마토 소스처럼 농축된 제품은 칼륨이 훨씬 더 많이 들어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콩팥이 좋지 않은 분들이 정말 토마토를 드시고 싶다면 이런 방법이 있기는 합니다. 토마토를 칼집을 내고 물에 2시간 이상 담가두는 방법입니다. 칼륨은 수용성이라서 물에 어느 정도 빠져나옵니다. 그 물을 버리고 나서 드시면 칼륨 부담을 조금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것도 반드시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신 후에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순자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67세 되신 분으로 평생 살림만 하시면서 가족을 위해 사셨는데 몇 년 전부터 밥을 먹고 나면 식물이 올라오고 목이 타는 느낌이 드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몸에 좋다고 생토마토를 자주 드셨습니다. 그런데 드실 때마다 속이 더 불편해지는 것 같았다고 하십니다. 이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토마토는 산이 강한 음식입니다. 위산이 이미 식도로 올라와서 식도 점막이 예민해진 분들이 산이 강한 토마토를 드시면 식도 점막을 자극합니다. 삼성서울병원에서도 역류성 식도염 식이요법으로 토마토를 삶아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들은 생토마토, 특히 공복에 차갑게 드시는 것은 피해주세요. 만약 드시고 싶다면 충분히 익혀서 드시거나 식사 중간에 조금만 드셔보세요. 그래도 불편하시면 잠시 토마토를 쉬어가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세 번째로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아까 토마토가 혈압을 낮춰준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이미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이 토마토를 갑자기 많이 드시기 시작하면 혈압이 예상보다 더 많이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주 위험한 수준은 아니지만 어지러움이 생기거나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갑자기 일어날 때 핑 도는 느낌이 드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처음에는 토마토를 조금씩 늘리시면서 혈압 변화를 확인하시고 필요하면 담당 의사 선생님과 약 용량을 조정하는 상의를 해보세요.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토마토가 도움이 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다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드시는 양과 방법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확실히 모르시겠으면 주치의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반면 절대로 함께 드시면 안 되는 조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설탕입니다. 차갑게 설탕 뿌려 먹는 것이 우리가 어릴 때부터 익숙하게 봐온 방식이지요. 그런데 설탕을 뿌리시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혈당이 빠르게 올라간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설탕 자체가 산화 스트레스와 염증을 일으켜서 정작 라이코펜이 잡으려는 활성산소를 더 만들어냅니다. 오른손으로 불을 끄고 왼손으로 불을 피우는 격이지요. 설탕 대신에 소금을 아주 조금 뿌려보세요. 짠맛이 신맛을 눌러줘서 오히려 달게 느껴집니다. 이것도 혈압이 높으신 분들은 나트륨이 적은 소금을 아주 소량만 쓰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유입니다. 우유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토마토와 우유를 같은 시간에 드시면 토마토의 산성분과 우유의 단백질이 위장 속에서 만나 서로 엉겨서 소화를 방해합니다. 위가 예민한 분들은 속이 불편해지실 수 있습니다. 우유를 드셨다면 최소한 1시간 후에 토마토를 드시거나 반대로 토마토를 드신 후 1시간 지나고 우유를 드세요. 세 번째는 공복에 차가운 생토마토입니다. 이것은 특히 위가 약하신 분들이 주의하셔야 합니다. 아침에 아무것도 드시지 않은 빈속에 냉장고에서 바로 꺼낸 차가운 토마토를 드시면 위장이 갑자기 산을 만나 자극을 받습니다.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신 분들은 속이 타는 느낌이 드실 수 있습니다. 아침에 드시고 싶으시면 미지근하게 익히거나 데워서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이제 오늘 배우신 것들을 잠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처음에 한 가지 오해에서 출발했습니다. 토마토를 드신다는 것과 토마토의 힘을 실제로 받는다는 것이 같지 않다는 것이었지요. 그 차이를 만드는 핵심은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이었습니다. 생토마토 속 라이코펜은 트랜스형으로 흡수가 잘 안 됩니다. 익히면 시스형으로 바뀌어서 흡수율이 3배 이상 올라갑니다. 거기에 기름까지 더하면 9배까지 올라갑니다. 첫째,
익혀서 드세요. 프라이팬에 볶거나 국에 넣거나 따뜻하게 갈아 드시거나 방법은 다양합니다. 둘째, 기름과 함께 드세요. 올리브유 한 바퀴면 충분합니다. 셋째, 껍질째 드세요. 껍질에도 귀한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넷째, 방울토마토나 토마토 페이스트를 영리하게 활용하세요. 훨씬 많은 라이코펜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당근, 양파, 달걀을 함께 드시면 효과가 커집니다. 반면 설탕, 우유와 동시에 공복 차가운 생토마토는 피해주세요. 그리고 콩팥이 약하신 분,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분은 먼저 담당 의사 선생님과 상의하고 드세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하루에 토마토를 몇 개나 드셔야 하나요? 연구들을 보면 하루 1개 정도의 중간 크기, 토마토가 기본적인 라이코펜을 공급하는 양입니다. 단, 익혀서 기름과 함께 드신다는 조건에서입니다. 방울토마토라면 10개에서 15개가 비슷한 양입니다. 많다고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신장이 건강한 분도 토마토를 너무 많이 드시면 칼륨 섭취가 과해질 수 있습니다. 적당히 꾸준하게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열쇠를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재질로 만든 열쇠인데도 모양이 조금 다르면 자물쇠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라이코펜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랜스형은 마치 구부러진 방향이 약간 다른 열쇠처럼 우리장 점막의 흡수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을 가하면 이 열쇠의 구부러진 방향이 바뀝니다. 시스형으로 바뀐 라이코펜은 장 점막의 문에 딱 맞아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과학자들이 말하는 이성질체 전환입니다. 어렵게 들리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익히면 달라진다. 그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속에서 라이코펜이 어디에 가장 많이 쌓이는지 아십니까? 혈액과 피부에도 물론 있지만 가장 집중적으로 축적되는 곳이 두 군데 있습니다. 하나는 전립선이고 또 하나는 부신이라는 기관입니다. 전립선 이야기는 주로 남성분들께 중요합니다. 한국 남성의 전립선 암 발생 증가율이 연간 12% 이상이라는 자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암들과 비교해도 상당히 빠른 증가 속도입니다. 삼성서울병원 비뇨의학과 자료에 따르면 라이코펜이 전립선 세포의 산화적 손상을 억제하고 전립선암 예방 및 진행 지연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 2회 이상 토마토를 꾸준히 드시는 것을 권장하는 근거가 여기 있습니다. 물론 라이코펜이 전립선암을 완전히 막아주는 치료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일상의 식습관 속에서 작은 예방 습관 하나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지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또 다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 도쿄의 치과대학 연구팀이 흥미로운 연구를 발표한 것이 있습니다. 20세부터 74세까지 481명을 대상으로 1년 동안 소금을 넣지 않은 무염 토마토 주스를 하루 1컵씩 드시도록 했습니다. 하루 평균 215ml, 종이컵 1컵 정도였습니다. 1년 후 어떻게 됐을까요? 고혈압이 있거나 고혈압 직전 단계에 있던 분들 94명에서 혈압이 떨어졌습니다. 연구 시작할 때 평균 수축기 혈압이 141점이었는데 1년 후에 137로 내려갔습니다. 이완기 혈압도 83.3에서 80.9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좋아졌습니다.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가 3.3% 낮아졌습니다. 적게 보일 수 있는데요. 콜레스테롤 수치에서 3%가 1년 만에 식품 하나로 낮아졌다는 것은 꽤 의미 있는 결과입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 쓴 것은 무염 토마토 주스였습니다. 시중에서 파는 토마토 주스 중에는 소금이 들어간 것들이 많습니다. 고혈압이 걱정되시는 분들은 구매하실 때 반드시 성분표를 확인하셔서 소금이 없거나 나트륨이 적은 것을 고르세요. 소금 들어간 토마토 주스를 드시면 라이코펜의 혈압 낮추는 효과가 소금의 혈압 올리는 효과에 상쇄될 수 있습니다. 경주의 김옥순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지내실까요? 그날 이후 선생님은 드시는 방법을 바꾸셨습니다. 저녁을 준비하실 때 된장찌개에 토마토를 한 개씩 넣으시고 올리브유를 두른 팬에 토마토와 달걀을 함께 볶아서 드시기 시작하셨습니다. 6개월 후에 다시 뵀을 때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혈압이 조금 내려갔어요. 그리고 뭔가 눈이 조금 더 밝아진 것 같기도 해요. 확실한지는 모르겠는데
기분은 분명히 좋아졌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아 있습니다. 건강은 아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아는 것을 실천할 때 비로소 내 몸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토마토를 드실 기회가 있으시다면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설탕 대신 올리브유를 살짝 두르고 팬 위에서 2분만 익혀 드세요. 그게 전부입니다. 그 작은 차이가 오늘 밤 여러분의 혈관 속에서 3배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3가지가 기억에 남으셨으면 합니다. 익혀서 기름과 함께 껍질째 이 3가지를 실천하시는 날부터 여러분의 토마토는 전혀 다른 음식이 됩니다. 혹시 신장이 걱정되거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으신 주변 분들에게 오늘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으시면 꼭 알려주세요. 모르고 매일 드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십니다. 아는 사람이 나누면 모르는 분들의 몸이 지켜집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다음에도 이런 꼭 필요한 이야기를 찾아드릴 힘이 됩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저녁 식탁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라이코펜이 트랜스형에서 시스형으로 바뀐다는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이 부분을 조금 더 쉽게 풀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일상에서 익숙한 것으로 비유를 들어드릴게요.